안녕하세요 여러분,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에서 만난 너는 별, 나도 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무런 무슨 영상 자료 없어요. 그리고 무슨 영상 그림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웬만하면은 원테이크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이어서 그냥 가려고 그래요. 중간에 멈추지도 않을 거예요. 중간에 끊어질 흔적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겨났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태어났을 만한 확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탄생의 확률이란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조상,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그런 여러분 같은 특정인이 생겨날 확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의 무한대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친구, 부모님, 동생, 누나, 형, 언니, 오빠 전부 다 너무너무나 기막힌 확률로 태어났어요. 아마 고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가 그 생성돼서 가지고 있는 정자의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 2억 마리 근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항상 2억 마리라고 치면 2억 마리도 보통이 아니죠. 그게 나의 몸속에, 남자의 몸속에 계속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죽었다가 생겨나고, 죽었다가 생겨나고, 없어졌다 생기고, 없어졌다 생기고, 이런 2억 마리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선택돼서 태어났어요. 그게 여러분인 거죠. 엄청나게 희귀한 확률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힘들게 경쟁을 뚫고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무슨 정말 잘 사는 사람의 집안의 자식이 됐든 너무너무 가난한 집의 아들, 딸이 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확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에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여러분들 이 체세포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나 된다고? 상상조차 하기 힘들 거예요. 조?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의 체세포는 얼추 잡아서 근 60조 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뇌 용량은 얼마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용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일 겁니다. 사람의 뇌 용량은요 대략 책이 5억 권, 500개, 5,000개, 5만 개 아닙니다. 5억 권의 책이 들어갈 정도의 용량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기억을 많이 못하는데요? 공부도 못하고 책에 있는 것도 외우지 못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린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계라고 치면 그만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이걸 쓸 건지 안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 그런 방법에 대한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엄청난 확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이며 굉장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네 마네 이런 문제일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비슷해요. 자, 그럼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주 알죠? 우주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너무너무 셀 수 없이 많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알죠? 2020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선생님이 알기로는 거의 한 지구상에 7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우주에 있는 별들만큼이라고 생각을 그냥 해보자고요. 한 명 한 명은 다 우주의 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난 확률을 뚫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완동물을 키워봤은 사람도 알 거고 식물을 키워본 사람도 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존쌤은 아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 생명 하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과 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게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들 동물을 강아지나 뭐 이런 애완동물을 오래 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1학년이면 8살일 것이고 6학년이면 13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인생에서 식물이나 동물을 그만큼 오랫동안 키워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은 그 이상의 세월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고 키워주셨어요. 나한테 왜 해준 게 없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현생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태어났더라도 이 나라가 아니라 그 어떤 나라의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있을 수도 조차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확률을 통해서 만난 인연이고 하나하나의 큰 소우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주 속에서의 하나의 또 우주예요. 너무너무 큰 존재이고 너무너무 큰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못생겼다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머리가 똑똑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했던 별 얘기가 바로 소우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남의 인연, 얼마나 기막힌 인연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굉장히 넓어요. 그쵸?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쳐요. 거기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여기에서 그 지역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만나서, 나라가 있으면 시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나 시가 있을 거고, 그 안에 군이나 구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또 동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읍면 리가 있을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났다. 지금 엄청난 확률인 겁니다. 지역만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적으로도 따져야 돼요. 인류의 역사를 아니야 뭐 지구의 역사는 뭐 몇십억 년 되니까 필요 없어요. 인류의 역사만 보고 따져봐도 수만 년 지금 이어진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족? 당연히.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 사람들. 아니,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디 상가에 갔는데 공중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들,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연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한 명 한 명의 존재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쫀쌤이랑 만난 친구, 실제로 만난 친구들은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색연필이에요. 색연필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색연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 밑에도 쫀쌤은 우와, 굉장히 많은, 이 밑에 층도 있어요. 아우, 그래도 보여줘야지. 이 밑에도 굉장히 많은 색연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선생님은 지금 색연필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지금 100색이든 20색이든 24색이든 뭐 12색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만약 갖고 있는데 내가 몇 색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색깔 하나가 없어졌어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색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색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섞어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색이랑 똑같은 색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쌍둥이여도 다 제각각 조금씩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은 더더군다나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알 거예요. 그러면 얘랑 색깔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엄연히 다른 애예요. 얘를 칠해놓고 이 색깔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얘가 없어졌어. 그런다고 나는 얘랑 뭐 비슷한 색깔이 있으니까 이건 완벽한 색연필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친구고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사회의 그런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색칠하는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트에서 이게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상상해보라는 겁니다. 어떨 것 같은지. 이게 부러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만 달아가지고 짧아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색연필 통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색연필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중요하면 다른 색깔의 색연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색연필 얘기였어요.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스스로 죽는다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친구들이 좀 있나요? 아마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있는 친구들은 아마 나는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보겠죠. 나는 이 얘기랑 별로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쫀쌤이 지금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생명을 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니어도 내 주변에 있는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쫀쌤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그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어도.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그럴 생각이 없어. 근데 나중에 정말 힘들어.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 내가 바꿔 말할까요? 내가 죽으면은 걱정하고 슬퍼해 줄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적다고 생각했을 때 죽음까지 이루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쉽게 죽을 수 없을 테니까요, 스스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죽고 싶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겠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 노골적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죽을 거예요? 높은 곳에 떨어질 건가요? 약을 먹을 건가요? 물에 빠질 건가요? 차에 칠 건가요? 죽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내가 죽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물에 빠져서 스스로 죽으면,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면 통통 부를 거예요. 떨어져 죽으면 온몸이 박살나 있을 거예요. 목매달아서 죽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멀쩡할까요? 온전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대로 자는 듯이 죽을까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조차 싫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거조차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정말 목숨을 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너무 힘들면.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정도까지 몰렸으면 나는 정말 이제 해결 방법이 없어. 내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진짜 못된 짓이라도 감수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제거를 하고, 근데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죽으면은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당했든 어떤 험한 말을 들었든 아까 처음에 쭌쌤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나왔고 엄청난 확률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을 만난 거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 곁에 사람은 충분히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가망성이 없어. 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은 버리세요. 네가 뭘 아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쭌쌤한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쭌쌤도 여러 번만큼 힘들어 본 적도 있고요. 그런 힘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얘기할게요. 사람마다 힘든 건 다 다르고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다 내지는 너는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쭌쌤도 그런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안 될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소우주고 다 다른 별들이에요. 다 다른 별들이고 다 다른 커다란 소우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겪어온 경험에 비춰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선을 넘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면 놔둬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겪어봐야 이 사람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요, 잡아줘야 되는 거죠. 특히 목숨을 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이 그 어떤 거보다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이 몇 명만 있었어도 그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쭌쌤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 하는 친구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털어놓으면 돼요. 난 없어 하는 사람들은 찾으면 됩니다. 어디서요? 난 친구가 없어, 가족도 없어. 병원에 가면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가서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넘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 할 사람이 없어 하면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지금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 나는 원래 내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얘기를 못하겠다면은 당신은 덜 힘든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면 병원을 찾으세요. 가족한테도 못 털어놓겠고 선생님한테도 못 털어놓겠고 친구한테도 못 털어놓겠어요. 그 정도쯤 되면은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연히 처음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서 그거를 겪어서 넘어가는 것과 경험조차 못 해보고 힘들어 하다가 끝내 점점 안 좋은 길로 치닫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나는 내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상담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모두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확률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쵸? 너도 별입니다. 소우주예요. 나도 별이에요. 나도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별은 우주에 무수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제각기 다 생긴 것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다 다른 별들이에요. 그쵸? 아무리 별들이 많아도 이 별들이 하나가 없어져서 생길 수 있는 영향력도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별들마다 서로 작용하는 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다른 별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터져 버린다든지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나한테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색연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우주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제각기 다른 빛을 내는 그런 별들처럼 서로를 각자의 위치에서 빛을 내면서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쭌쌤이 간절하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쭌쌤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와닿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 필요한 도움이 생긴 조금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쭌쌤한테 영상에 댓글을 달아도 좋고요.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은 쭌쌤한테 연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약간 가볍게 시작해서 무겁게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만났어요. 세상이란 우주에서 만난 여러분. 너는 별입니다. 나도 별입니다. 감사합니다.